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토요일 모닝앤울산 시작합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에 대한 울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놓고도 야권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전호수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유죄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자 사법 쿠데타로 대선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울산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당연한 결과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는 후보 자격 상실이 확인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후보를 교체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질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출마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 거취를 빨리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도 파면이 되고 이재명 후보도 이제 아웃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대 교체 그리고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채선 의원과 진보당 윤정호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 주권을 침해하려는 사법의 탈을 쓴 정치 쿠데타이자 대선을 뒤흔들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2025년 5월 1일은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엘리트 기득권의 민낯을 확인한 국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대선에 개입하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제대로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당 압박과 더불어민주당 영입설이 불거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지역 야권은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진보당은 내란 세력의 준동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연장의 꿈일 뿐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한동훈 2명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를 가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안대룡 시의원과 남구갑 상근 부위원장, 청년 당원 등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갑 지역위원장인 김상욱 의원의 민주당 이적설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탈당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김상욱 의원은 개인의 의견만 우선시하고 당론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통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자신만의 소신을 펼치는 정치를 하려면 스스로 당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구갑 당직자는 남구갑 당협의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위해 백예종군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 북구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생활지도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19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생활지도원 4명을 오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2달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수면과 생활지도 등을 이유로 장애인들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등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이 지난 1일 오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갖고 지역 현안 과제 요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에서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전면 폐지와 지방분권형 개헌,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조속 추진 등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산림청의 산림부 승격과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특별법 제정을 시도 간 연계 발전 과제로 다뤄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해오름 동맹 광역추진단은 어제 오후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상반기 해오름 동맹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경제와 문화, 도시 인프라 등 3개 분야에 대한 사업별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해오름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수립된 해오름 동맹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전체 43개 공동협력 사업 중 계속 사업인 35개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내실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오는 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 운집과 화재 위험에 대비해 어제부터 6일까지 5일간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특별 경계 근무 기간 동안 소방본부는 관내 37개 주요 사찰과 행사장 주변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240여 명을 전진 배치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시청 이별관 작전실에서 이재순 소방본부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 경계 근무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5월은 도심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에 꽃이 피면서 꽃가루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꽃가루는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비염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특히 울산에서는 소나무가 많아 노란 송환가루가 많이 날리면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창한 날씨에 푸른 나무들이 생기를 더합니다. 하지만 봄 기운 속 반갑지 않은 불청객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4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날리기 시작하는 꽃가루는 5월에 접어들면서 절정에 이릅니다. 꽃가루 지수는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모두 4단계로 구분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꽃가루 농도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나타내며 위험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도 달라졌습니다. 소나무와 참나무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소나무의 경우 예년보다 시기가 3일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나무가 많은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산에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고 농도가 높아요. 많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아무래도 대량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꽃가루는 코와 눈의 면역 체계에 작용해 여러 형태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합니다. 증상은 코막힘, 재채기, 수양성 비루, 그리고 코랑 눈이 간지러울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아침에서 오후 3시까지는 가급적 창문을 닫고 실내 활동을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외출 후에는 옷과 몸을 깨끗이 씻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 조국혁신당 울산시당은 어제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주군 온산읍에 추진 중인 온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울주군 온산읍에는 현재 8건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대양 ENE의 매립장 예정 지역은 반경 2km 이내에 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공해 차단 완충 녹지축이라며 추진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울산시와 울주군에 요구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무효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안수일 시의원 측이 본안 소송의 항소심을 앞두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안 의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태우 변호사는 최근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에 본안소송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청구 취지에는 안수일 의원이 의장임을 확인해 줄 것과 올해 3월 20일 결의된 이성용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라는 것, 그리고 이날 안 의원에 대한 의장 불선출 결의는 취소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본안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은 오는 28일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자신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일부 개정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충전 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LPG 차량 운전자가 직접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LPG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택시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충전소 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주군 중부권의 주민복지문화통합허브인 울주군 중부종합복지타운이 어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부종합복지타운은 총 사업비 484억 원을 들여 울주군 범사업 구역리 일원에 연면적 15,000여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물엔 울주군 청년센터와 노인장애인복지관, 울주복지재단과 울주인공지능센터가 입주했으며 스크린파크 골프장과 전용 시네마 등 여가 공간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는 이광현 앵커와 구현희 기자가 2년째 미등기 상태로 있는 중구의 한 신축 아파트와 관련해 원인과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중구의 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지 2년이 돼 가도록 준공 인가가 나지 않아서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집인데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해법은 없는지 구현희 기자가 취재했는데 이 얘기 좀 들어보죠. 구현희 기자. 자,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되고 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답니까? 네, 그 말씀하신 아파트는 이 중구 비영호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지어진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입니다. 유명한 아파트네요. 네. 지난 2023년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 2,6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아파트 입주민들 전 세대에 중구청이 발송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 조합 측이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서 준공 인가가 나지 않았고 또 등기 역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입주민들이 황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꺼림칙할까요? 근데 준공 승인이 나야 입주를 하는데 준공 승인이 안 났는데 어떻게 입주를 했어요? 네, 그 중구청은 그 2년 전 아파트 입주 당시에도 그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공사가 미비해서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입주 지연질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아파트에 대해서만 사전 입주를 승인해줬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재개발 시행사인 조합 측이 못한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 부분을 놓고는 이 구청과 조합 측의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예. 그 중구청은 현재 조합이 완료하지 않은 굵직한 기반시설 공사만 2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덕출 공원 서측 웅벽이 도로를 침범했고 또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완충 녹지와 주차장도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또 도로로 편입돼야 할 건물 보상과 철거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도 조합 측은 등기 절차만 빨리 밟아달라고 재촉하게 한다는 게 그 중구청의 입장입니다. 아니 그것도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등기부터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구청은 이 기반시설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준공 허가를 내줄 수는 없고 또 조합 측에 수차례 보완 조치 요구를 했는데도 조합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급기야 중구청이 그러면 등기 절차와 기반시설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까지 동의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조합이
제출한 이 기반시설 조성 계획서라는 게 너무 부실했고 또 조합이 제출한 이 계획서대로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중구청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관공서에서 이렇게 다 정해주고 뭘 어떻게 해달라 이거는 사업비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공서에서 강제로 그런 계획을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를 하는 것도 부적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먼저 조합에서 빨리빨리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구청의 입장은 그렇다 치고요. 조합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제가 해당 주택재개발 조합장에게 직접 연락을 했는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합원 게시판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이 조합 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우리는 계획대로 해왔는데 중구청이 일일이 태클을 걸고 있다였습니다. 이 서독출공원 서측 옹벽도 이 중구청의 행정적인 실수로 사업 기간이 미뤄지는 바람에 조합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됐고 또 도로 편입 건물 보상권도 소유주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중구청이 오히려 비협조적이라는 겁니다. 자, 서로 이제 핑퐁을 넘기듯이 남 탓만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 상태로는 미등기 상태가 질질 끌 것 같고 결국 이제 피해를 보는 건 아무 잘못도 없는 입주민들이어서 안타까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구청 홈페이지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항의글로 도배되다시피 했는데요. 그렇겠네요. 예, 일단 미등기 상태에서는 이 주택 담보 대출이라든지 또 전세 대출, 또 전세 보증보험 가입 등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상당수가 이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많은데 등기가 되지 않다 보니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더욱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등기가 되지 않으면 이 역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상가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교육청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학원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입주민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혼부부나 그다음 신생아 해가지고 대출 금리 할인 받는 거 사람들이 결혼하는 기간들이 이제 다 도래하니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포기한 사람들도 계시고 등기가 돼야 그거를 뭐 신청하든 말든 하는 거고. 자, 기반시설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내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입주민들의 피해를 멀뚱멀뚱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중구청 입장도 참 말이 아니겠네요. 네, 그 중구청은 이 기반시설 공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 준공인가와 등기를 하는 건 특혜이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바로 옆에는 비영사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남구에서도 대규모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고요. 만약 기반시설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이 준공인가를 하고 등기를 해주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조합들도 비슷한 요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합이 기반시설 공사를 다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이제 없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 공사라는 게 후닥닥 뭐 끝낼 수 있는 그런 공사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관할구청인 중구청도 최소한의 등기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미비한 기반시설 공사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계획과 또 사업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됐다는 걸 보여주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면 사업 준공과 등기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조합 측의 입장이 중요한데 조합장은 전화를 받지 않고 도망 다니는 거군요. 피하는 거군요. 조합도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조합 측이 그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그 행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자료와 서류를 선뜻 제출하지 못하는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이럴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분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조합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미등기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조합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 대법원이 그 2년 가까이 등기가 늦어진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민들이 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등기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입주민들 피해는 조합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국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소송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조합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관할구청 역시 원칙은 지키되 또 입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유연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합 아파트는 참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취재하느라고 여기저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복잡했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구현희 기자. 네, 감사합니다.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하면서 3개월 연속 1%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등의 생활물가는 2.1%의 상승폭을 보였으며 특히 보험 서비스료와 도시가스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6.3%, 6.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청은 어제 일산동의 미착공 주택 건설 사업 부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환경 정비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 등 70명이 참여해 약 2시간 동안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한편 동구청은 해당 부지의 소유주인 신한신탁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청결 유지 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 독서활동 지원과 학부모들의 독서교육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학부모 독서교육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학부모 독서교육 지원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초중고 학부모 21명으로 구성돼 지난 1일 위촉장을 전달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단은 낭독기법과 독서질문법, 수업 설계와 시연 등 독서 역량 강화 연수를 받은 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모닝앤 울산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